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엔진 점화, 이륙, 우리 군의 정찰 위성 5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요. 7조 원대 계약의 규모는 9조 원. 방산 수출액이 11조 원으로 이미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게 한 61조예요. We trust that the Korean defense sector is one of the highest technology that they have. 전 세계 역사상 무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첨단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산. 군사시설이 민간에 개방되는 특별한 날. 중요한 행사를 코앞에 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무기도 이곳에 총 집결했는데요. 바로 서울 아덱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행사인데 올해도 수많은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전실에 있는 탱크 같은 거 기대돼요. 2년 전에 저희가 아덱스 여기서 하는 것들을 참여했었고요. 그때 뭐 국방 전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해서 저번에 블랙이글스 봤던 거 다시 나오면 좋겠고 그냥 여러 가지 항공기들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덱스 화이팅! 세계 3대 에어쇼로 성장한 서울 아덱스. 올해는 30주년을 맞아 더욱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행사가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K방산의 위상을 보여준 뜻깊은 현장에 저도 에어쇼 해설자로 함께했습니다. K방산이 약진하고 있다. FA50, KF21. 서울 아덱스의 하이라이트 하면 바로 에어쇼죠. 해외 54개국 군 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어쇼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멋진 에어쇼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목적 공중 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와 F-35A를 시작으로 K방산의 대표 경전투기 FA-50이 등장합니다. T-50도 푸른 하늘을 멋지게 날아오릅니다. 고난도 기동에도 마치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국산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도 놀라운 기동력을 선보였는데요. 우리 군의 차세대 핵심 전력인 미르온은 지난해 말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렸던 시간. 저조차도 블랙 이글스가 등장하면 매번 가슴이 뛰는데요. T-50B 8대가 마치 한 몸처럼 매끄러운 비행을 선보이기 때문이죠. 독창적이고 뛰어난 비행으로 우리 공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블랙 이글스. 정반대 동작의 편대 비행에도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는 팀워크.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마무리는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멋지게 날아오르는 빅토리 브레이크. 화려한 비행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나라 공군 최고예요. 전 세계 K전투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하늘의 외교관 블랙 이글스. 에어쇼의 최고 스타를 만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사인 행렬이 좀처럼 줄지 않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팬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매일 에어쇼 할 때 이제 소식을 들으면은 이제 오 빨리 가자 해가지고 아빠랑 이제 같이 다 와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그다음에 하늘을 난다는 자유와 그다음에 팀워크가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블랙이글스 최고 화이팅! 아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보통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쌓아온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아덱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은 관객분들과 소통을 해서 저희가 더욱더 힘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블랙이글스 팀에도 항상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에서 주목받은 새로운 스타면 바로 이것이죠. KF21이 우리 자랑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초음속 전투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첨단 국방기술의 집약체인 KF-21 보라매 4.5세대 국산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최신형 전투기죠. 특히 우리의 자랑 KF-21이 나와서 아주 멋진 기동을 선보여줄 그럴 무대가 될 겁니다. 이날은 KF-21의 고난도 기동을 일반 대중에게 처음 선보이는 날입니다. 이륙하자마자 고속으로 수직 상승하는 비행을 시작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회전과 뛰어난 비행 설계 기술을 확인시켜주는 배면 비행. 높은 속도를 유지하며 최소 반경으로 선회하는 비행까지 고난도 기동이 이어집니다. KF-21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 고속에도 우아한 비행을 선보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저속 비행이었는데요. 저속에선 기체가 불안정하기 마련인데 날개 흔들림조차 없는 안정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저걸 이번에 보여주자고는 예상 안 했습니다. 모두. 그만큼 이건 KF-21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비행 테스트가 끝났다는 것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를 고민하는 여러 나라들한테 KF-21은 이미 완성도가 높은 전투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기가 전투기를 만들고 훈련기부터 전투기까지 만드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군의 전투력의 핵심이 되어가지고 동부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訓도 많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와 안보 환경을 뒤바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장기화되자 주변국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집니다. 수많은 국가들에게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특히나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른 재무장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심어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폴란드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이런 나라들은 거의 5%까지 GDP 대비 국방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럽의 국방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규모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K방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의 K2 전차를 추가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산국의 추가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유럽과 아세안 국가, 호주, 중동까지 세계로 진출한 우리 무기들. K방산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데 비해서 한 60% 정도 가격인데 성능은 더 좋고요. 이걸 위한 관리, 운용 시스템은 훨씬 뛰어납니다. 당연히 이 대한민국 무기를 사고 싶어 합니다. 우리 K방산에서 잘 나간 무기들을 한번 쭉 그동안 팔렸던 거. 일단은 K2 전차가 있겠고,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전투기, 그다음에 레드백 장갑차. 이건 호주에만 팔렸는데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 중에서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스프레드하게 많이 팔린 건 2개밖에 없습니다. K9하고 FA-50 전투기예요.
FA50이나 이 K9이 잘 팔린 이유는 일단은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의 라이벌은 역시 독일제 PZH 2000이라는 자주포인데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독일 자주포. 빠른 사격 속도와 연속 사격 능력이 강점입니다. 얘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이에요. 퍼포먼스는 비슷한데요. K방산 최고의 베스트셀러 K9 자주포.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대 사거리 40km에 빠른 사격 속도와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죠. 현재 전 세계 이 자주포 시장 구경 155mm 이 구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70% 이상 국산 K9 자주포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K2 전차인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만든 K2 전차 1000대로 무장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K방산의 전환점을 가져온 무기체계, 바로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K2 전차입니다. 최상급 화력과 기동성은 물론이고 험준한 지형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차체 제어 능력이 강점입니다. 현대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전차를 만들자고 등장한 게 K2 전차고요. 이 한반도가 갖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적, 지형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K2 전차였기 때문에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활약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K 항공무기 가운데 최고의 수출품은 FA50 경 전투기입니다.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수출국 맞춤 개량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동남아에서는 거의 FA50이 석권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방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나라가 무기를 원할 때 하이엔드 무기만을 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적당한 성능에 적당한 가격에 무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의 가격에 일선 전투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모든 첨단 무장들을 다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제한된 공군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글로벌 최상급 성능의 천국 미사일과 강력한 화력에 사격 정밀도까지 높은 다연장 로켓 천문은 중동에서 인기입니다. 전 세계 러브콜을 받으며 전성기를 맞은 K방산.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한 수출액은 올해도 1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방산의 시작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안보 위협은 계속됐지만 총 한 자루도 스스로 만들 수 없었죠. 저희 연구소가 창립됐던 1970년대에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는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남겨놓고 간 낡은 무기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보나 경제 그런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68년에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까지 이제 침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1.1 사태와 푸에블로 피랍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던 1960년대 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닉슨 독트린까지 발표되면서 위기감이 커집니다. 이러한 안보나 경제 그런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가장 먼저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 결심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터져도 좋으니까 우리 손으로 기본 화기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갖고 와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번개 사업의 시작이었죠. 미국 무기를 분해 연구해서 단 40일 만에 자체 제작에 성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기적 같은 일인데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험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곧바로 극비 지시가 전달됩니다. 미사일이라고 하는 첨단 무기는 지금도 첨단 무기이고 상당히 전략적인 중요한 무기인데 그때 당시 미국도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4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세계 7번째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3초, 2초, 1초, 발사! 최초의 국산 미사일 백곰은 1978년 시험 발사에 성공합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첨단 무기, 전략 무기를 우리 스스로 해냈다, 개발 성공했다라는 그 결과물은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에 어떤 산업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다준 사실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K방산 기술은 눈부신 성장을 이룹니다. 설립 이후 55년의 역사 동안 300여 개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며 자주 국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해공 전방위 기술력을 보유한 K방산은 이제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해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입니다. 서울 아덱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개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품의 수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 장관급 총장, 획득 청장을 초청을 하고요. 이분들하고 우리 정부, 기업과 G2B, B2B 미팅을 개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입니다. 경연 주기를 개최하다 보니까 올해로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30년이 된 서울 아덱스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을 홍보하는 최적의 장으로서 K방산 기술의 성과를 알리고 새로 개발된 무기체계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개의 장소에서 개최됐는데요. 35개국 600개 기업이 참가해 2,800개의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첨단 방산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K방산의 주역들과 함께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세계 각국 대표단과 기업인에게 기술 협력과 연대를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서울 아덱스 2025 개막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여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K방산 대표 기업들은 주력 무기 체계 개량형과 미래 기술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먼저 K2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2PL, 폴란드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과 장비를 개량한 전차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기존 K2 대비해서 복합 능동 방어 장치가 소프트킬에서 하드킬로 업그레이드됐고요. 원격 무장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실내에서 관측하고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승무원, 안전, 생존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안티 드론 제머를 지금 장착하여 드론이 전차에 오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미래전에 대비해 유무인 복합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지휘 통제 장갑차에 탑승한 인원이 원격으로 자주포를
조종 또는 사격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앞서가는 자주포를 따라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등을 탑재하여서 완전한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로 수출돼 주목받은 전투 보병 장갑차 레드백의 성능 개량형도 공개됐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장갑차인 KNIFV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무인 포탑 설계를 추가했습니다. 또 최첨단 드론 방어 능력도 갖췄습니다.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 이번 서울 아덱스에서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를 포함한 다층 방공망 솔루션도 공개됐습니다.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로 적의 공격을 고도별로 방어하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군에 수천 발, 수백 발씩 쏘는 이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려면은 한 무기 체계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수가 많은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층 대공망이란 탄도탄이나 혹은 항공기가 들어올 때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 설정을 하여서 고고도에서 못 막을 시 중고도에서, 중고도에서 못 막을 시 저고도에서 해당 요격 성공 확률을 높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도 방공망 구축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건 북한이죠. 북한 애들이 쏘는 로켓탄은 뭘까요? 270mm, 400mm, 600mm 방사포를, 로켓 방사포를 쏘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하마스가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무기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로켓탄을 북한은 우리한테 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막냐? 아이언돔을 막을까?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판 아이언돔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요격할까? 그래서 우리는 무려 5개의 다층망 방공망을 했습니다. 고고도, 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 다음에 저저고도, 이것까지 완전 다층망을 해놨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 정도 다층망 방공망을 한 나라가 없어요. 이번 아덱스는 방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에 해외 바이어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 아덱스에 참가한 K방산 기업 수는 초창기보다 급증했는데요. 그만큼 K방산이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장한 겁니다. 다양한 방산 기술 세미나도 개최됐습니다. 무기 체계를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첨단 기술을 교류하는 자리였습니다. 방산 수출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110여 개 국내 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만났는데요. K방산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hy we choose the Korean companies is because technology and performance, reliability, cost effectiveness and product life cycle, and ease of maintenance, supply chain reliability, and commitment to local offsets and industrial cooperation. Korea have a mass production facilities, what we don't have, and we bring the technology, and that's how we see, let's say,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Korea to bring the best of both worlds together. 유럽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찾아온 바이어들은 모두 K방산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So we trust that the Korean defense sectors is one of the highest technology that they have. We know that very well, and we check the items because the reputation of the Korean, especially in Jordan, Korean industries. I've met till now about 9 companies specialized in defense. You know, surprised that in Korea you have the best one for the best, it's for the anti-riot gun.
which is amazing one. I think this is the best in the area. I saw some very interesting uses of perimeter security, like to protect big areas such as airports or big facilities that are very unique here because they're using wireless. They're not connected to, so it's a wireless system, but it's very precise, and that's something that we are interested in bringing to the region as a representative. So I think that was the highlight of the solution because we have a lot of needs for that. 이번 상담회는 예년보다 규모가 급증했는데요. 덕분에 K방산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앞선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는 최적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 32개는 작년에 16개국에서 2배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드론이라든지 안티 드론이라든지 이 국경 보안 아니면은 그 국경 보안 관련해서 디지털 기술이랑 AI 기술을 접목해서 한국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과 같이 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그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국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한다는 미래 전략을 밝혔습니다. 입장하고 계십니다. 미래전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K방산의 미래를 좌우할 차세대 기술, 그 첫 번째는 무인 플랫폼과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최근 방산 시장의 최고 화두는 무인 플랫폼인데요. 러시아 전차를 드론으로 폭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술은 무인 플랫폼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드론으로다가 러시아 그 탱크들을 정확하게 그 관측을 하고 이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러시아 탱크들을 포격함으로써 사실은 기존의 이제 고가의 무기들 이제 그 값싼 민수용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면서 드론이 이제 핵심적인 전력이 된 거죠. 드론 전쟁으로까지 불린 이 전쟁 이후 무인 플랫폼 개발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국내 드론 개발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일명 드론 잡는 드론으로 알려진 하드킬 드론 카이든을 개발한 곳입니다. 민수 드론을 개발 생산하던 이 기업은 방산 시장의 가능성을 엿본 후 축적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이든을 개발하게 됩니다. 카이든 드론은 시속 250km의 속도로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내장된 AI로 스스로 적군의 드론을 탐지하고 그 빠른 속도와 충격을 통해서 이제 날아오는 큰 공격 드론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뜻하는 피지컬 AI. 이 기업이 개발하는 드론 역시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되게 화두인데 저희가 정말 잘하는 거는 이 피지컬 AI를 어떻게 드론에 담는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조종 없이도 드론이 혼자서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숙제를 주면은 혼자 해올 수 있고 개별 임무를 갖고 있는 100대의 드론을 한 번에 지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자율 부대를 만드는 것들을 지금은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든에 이어 군집 공격 드론인 자이든까지 이 기업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적어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솔루션들에서는 가장 세계 최고의 수준의 제품들을 만들고 제공하고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무인 플랫폼의 실전 투입을 다양하게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사적 보행 로봇을 개발하는 한 기업. 로봇 개로도 불리는 이 로봇은
위험 지역에 군인 대신 투입이 가능한 비전 60이라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족보행 로봇이고요. 그리고 IP67 등급을 받아서 물에 들어가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 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환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강력한 방진 방수 성능으로 지형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을 스스로 감지하는 기술로 순찰이나 감시, 사고 수습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봇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위에 어떤 장비가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집니다. 뭐 라이다를 달게 되면 뭐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EOIR 카메라를 달아서 저희 광학장치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 원격 사격 무기를 장착해 전투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지뢰나 폭발물 탐지 등 장착하는 장비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다양한 것도 강점입니다. 네, 저희가 육군과 해병대와의 수차례 거친 대대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탐지할 수 있는 센서와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임무 장비들을 통해서 현장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에서도 K방산 대표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무인기와 드론, 무인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 최적화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맥과 차세대 다목적 무인 차량인 그런트, 이번에 처음 공개된 궤도형 무인 차량 테미스 K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미 이제 현대전은 유무인 복합 체계가 현재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무인 체계에 굉장히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리온 스맷은 보병 부대의 전투물자 운송 그리고 환자 수송, 필요시 교전 지원까지 가능한 그런 무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야지 환경에서 원활하게 주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타사 대비 이 두 가지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는 전투 효율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미래전의 핵심 전력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인 체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임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감시정찰 임무로 설계되었지만 앞으로는 전자전 째밍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유도탄을 탑재한다든지 통신을 중계한다든지 아니면 군진 무인기들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으로 연구 개발된 장비입니다. 수십 대, 수백 대의 드론들이 서로 이제 복합을 해서 전차라든가 아니면 전투기 이런 유인 체계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높다고 봐야죠. 지금 국내에서 무인기 관련되어 있는 첨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올라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 군의 실제 작전에서 사용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 무인 체계가 정말로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입증해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전력 KF-21이 빠지면 섭섭하죠. 단군 이래 최대의 방위 사업으로 불릴 만큼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KF-21 개발 프로젝트. 대한민국은 이 사업의 성공으로 세계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KF-21 전투기는 최근에 이 전 세계에서 개발된 전투기 가운데 가장 최신형입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전투력이 제일 좋을 겁니다. KF-21은 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제작까지 약 20여 년의 시간을 들인 전투기인데요.
국내 기술진의 주도하에 개발된 KF-21 전투기는 현재 공군 실전 배치를 앞두고 막바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투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공업 생산 능력 그리고 과학 기술 지식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이 큰 과제를 불과 8조 원의 돈으로 해냈다는 것은 거의 경이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지만 세미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량화를 통해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KF-21의 강점은 전투기의 핵심인 체계 통합과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주요 항공전자 시스템을 국산화한 것입니다. KF-21은 차세대 전투기라 말하는 유로파이터, 라팔하고 비교했을 때 10년 앞선 항공전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국방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국방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산화 무장을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최초의 비행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에이사 레이더는 국산화가 중요한 장비였죠. 지금 에이사 레이더는 레이더가 움직이지 않고 전자식으로 빔을 조향해서 만든 지금 최신의 레이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사실 선진국의 몇 개국만 가지고 있는 그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이나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국가연 주관으로 저희 하나 시스템과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에이사 레이더는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 적의 교란 신호에 대응하는 기능도 뛰어난 첨단 레이더입니다. KF-21은 정밀 유도 무장도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65%의 국산화율을 향후 80% 이상으로 높여 수출 경쟁력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국산 항공기인 KF-21이 개발이 되면서 유도무기 체계도 이제 국산 무기 체계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대한민국 영공의 국산 항공기와 국산 유도무기 체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K방산 수출 전략으로도 도모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착 무장은 물론이고 종국에는 엔진까지 국산화할 예정인데요. KF-21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K방산 기업들의 고군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대공 미사일, 그 공대지 미사일 그런 무기 체계들을 다 함께 국산화하는 나라는 드물죠. 그 무기 체계 개발하는데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기가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향후 5세대까지 개량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기능 강화와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 등 6세대의 잠재력 또한 품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이 앞서는 현 시점에선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많은 핵심 기술들을 가능하면 국내에서 전부 손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해외 협력도 가능하고 그래야 동맹과의 전략적인 연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KF-21을 개발하는 과정이 항상 타임 온 스케줄이었어요. 즉 스케줄상 한 번도 공정이 밀린 적이 없었거든요.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부가 정말 지원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건 국민이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안을 갖고 산업적인 역량과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면서 이걸 지원해줘야지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전투기가 될 겁니다. K방산의 미래를 좌우할 차세대 기술, 그 마지막은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올해 서울 아덱스는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해 신기술관을 신설했습니다. 이곳에서 우주 발사체와 미래 항공 교통 등 혁신적인 우주 항공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우주항공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항공의 후발국이다 보니까 남들이 이미 선진국이 다 해놓은 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국가 주도하던 것이 민간 주도로 뉴스페이스로 바뀌고 있고, 결국 우주는 외교 안보, 우리 대한민국 운명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겠다. 신기술관 전시에 참여한 여러 기업 가운데 해외 바이어의 시선을 사로잡은 기업. 우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궤도 발사체 블루웨이를 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소형 버전인 준궤도 발사체가 되겠고요. 첫 번째가 이 발사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복합재 탱크이고요. 두 번째는 3000도의 고온을 버틸 수 있는 냉각형 연소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들을 내재화해가지고 제조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의 잠재력을 내다보고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이 기업. 고효율 액체 로켓 추진 시스템의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우주 수송 체계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자리한 엔진 시험장. 우주 발사체 블루웨일에 탑재되는 메인 엔진의 파워팩 연소 시험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파워팩 연소 시험은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터보 펌프와 가스 발생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준비하는 시험이 이제 극저온의 모사 추진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산화제를 놓고 터보펌프를 이제 돌리는 시험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이제 실제 극저온의 유체를 흘려서 배관을 차갑게 해주는 그 예냉 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예냉 절차가 완료가 되고 이제 시제가 차갑게 되면은 그때 이제 바로 점화가. 예냉 절차는 극저온의 산화 환경에서 산화제 펌프 베어링의 작동성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추진제의 안정적 공급과 폭발적 점화를 방지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1003, 2004 오픈. 답 시작합니다. 시작. 긴장감이 감도는 관제실. 7, 3, 2, 1. 시간 스타트. 집중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죠. 16시 33분 12초. 다행히 성공입니다. 시험 횟수로만 보면은 38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연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 시험이 뭐 추가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3톤급 추력의 메탄 엔진과 우주 발사체 블루웨일 1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블루웨일 1 발사체는 길이 21m, 지름은 1.6m 정도고 200kg의 위성을 이제 500km 태양 동기 궤도로 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소소형 발사체입니다. 향후 자체 개발한 블루웨일의 국내 시험 발사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 영역의 확장을 통해 우주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페리지는 이제 소형 발사체 기업이지만은 다른 이제 우주 발사체 기업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더 멀리 나아가서 우주 탐사라든지 우주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추진기관은 저희가 좀 많이 공급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또 되는 것이 또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기업은 필리핀 우주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이제 각각 추진제 탱크에 대한 가압을 위한 레귤레이터고 We move to assembly the layer lock on here. Yes.
초기 개발 모델을 살펴보며 필리핀 연구원들이 이 기업의 앞선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hey're using new techniques, novel techniques on manufacturing, on materials they use for small launch vehicle. So I'm very impressed on not just on the technology that they use, but how they use that. Some of the components that they need locally, domestically, they're able to procure it here. And that goes to show that the Republic of Korea as a whole has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when it comes to aerospace technology. 발사 시험에 유리한 필리핀의 지리적 이점과 이 기업이 지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Being a part of it, it's really a great opportunity for me also. It's really a great step for us also as Filipinos. Yeah, it's a great opportunity. Yaman Kalawaka! 3, 2, 1, engines for power, and liftoff. 지난 11월 군 정찰 위성 5호기의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누리호 4차 발사, 아리랑 7호 발사가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한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은 지난 2023년에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시험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무기 체계들이 결국은 다 우주 기반의 우주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민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지점을 찾는 그런 시도들이 결합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사! 이탈 신호 확인! 이제 뉴스페이스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요. K방산 대표 기업들도 우주항공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위성에 장착되는 최첨단 레이더는 물론이고 우주 발사체와 엔진까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육해공을 넘어 우주로 확장될 미래전장. 우주기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투자와 지원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이나 이런 항공 분야에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인재가 가야 돼요. 이들이 연구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지금 바로잡아야 할 때거든요. 우리 큰 방산업체들은 괜찮지만 이 방산업체에 이제 각종 장비, 장치, 기술 이런 걸 제공하는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들은 대부분이 그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K방사는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도전 정신은 K방산을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또다시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 K방사는 질주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K방산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저히 적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더 많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일종의 가성비가 저는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무기를 잘 만든 DNA가 있습니다. 똑같은 무기라도 한국은 정말 고장 안 나게 잘 운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K방산은 글로벌 선도를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지금 기업들도 그리고 국가도 같이 함께 힘쓴다면은 저희가 분명 더 많은 분야에서 방산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K방산의 미래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K방산의 미래는 대박이다. 처음으로 비행기 이렇게 딱 떴을 때 와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했었던 게 드디어 결실을 이뤄냈구나.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는 이제 나도 내가 만든 로켓으로 위성을 우주에 한번 쏴보고 싶다.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 또 어려서부터 전투기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방산에 저희가 그 일조를 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뿌듯합니다.